하루에 30분 걷기만 해도 10년 뒤 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말이 과장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많은 의사들이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합니다. 서울대 정성근 박사는 걷기는 약과 같다고 말합니다. 특별한 장비가 필요하지 않고 나이에 관계없이 누구나 할 수 있으며 꾸준히만 하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합니다. 걷기는 단순해 보이지만 몸 전체를 사용하는 운동입니다. 발이 움직이고 종아리가 수축하고 허벅지 근육이 작동하며 심장은 조금 더 힘차게 뛰고 폐는 더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이 작은 움직임이 매일 반복되면 몸은 분명히 변합니다. 먼저 혈관이 달라집니다. 가만히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혈액순환은 느려집니다. 피가 천천히 흐르면 혈관 벽에는 부담이 쌓입니다. 하지만 걷기 운동을 하면 종아리 근육이 펌프처럼 작동합니다. 그래서 혈액이 위로 부드럽게 올라갑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혈관 탄력이 유지됩니다. 혈관이 건강하면 심장도 편해집니다. 심장이 무리하지 않아도 몸 전체에 산소를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걷기는 혈압을 안정시키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정성근 박사는 숨이 약간 찰 정도의 속도로 대화가 가능한 수준으로 30분 정도 걷는 것이 가장 좋다고 설명합니다. 빠르게 뛰는 것보다 꾸준히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년을 이어가는 힘이 진짜 차이를 만듭니다. 10년 뒤를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매일 걷는 사람과 계속 앉아있는 사람의 몸은 같을 수 없습니다. 근육에서 차이가 납니다. 걷기를 꾸준히 하는 사람은 허벅지 근육이 유지됩니다. 허벅지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입니다. 이 근육이 유지되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기초대사량이 유지되면 체중 증가도 막을 수 있습니다. 걷기는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식후에 가볍게 걸으면 혈당이 천천히 오르고 급격한 상승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 예방에도 걷기가 중요합니다. 이왕재 박사는 면역력을 유지하는 핵심으로 비타민C를 강조합니다. 비타민C는 세포 손상을 줄이고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대표적인 항산화 영양소입니다. 걷기 운동과 비타민C 섭취가 함께 이루어지면 몸의 회복력이 달라집니다. 걷기로 혈액순환을 돕고 비타민C로 세포를 보호하면 노화 속도가 늦춰질 수 있습니다.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은 귤, 오렌지, 키위, 파프리카, 브로콜리입니다. 하루에 한두 가지씩만 꾸준히 섭취해도 몸은 반응합니다. 걷기를 하면서 햇볕을 쬐는 것도 중요합니다. 햇볕은 비타민 D 합성을 돕습니다. 비타민 D는 면역력 유지와 근육 기능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낮 시간에 걷는 것이 더 도움이 됩니다. 일본 장수촌 사람들은 매일 걷습니다. 빠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루도 빠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엘리베이터보다 계단을 선택합니다. 자동차 대신 자전거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 작은 차이가 10년, 20년 뒤 몸 상태를 바꿉니다. 걷기는 뇌 건강에도 영향을 줍니다. 걷는 동안 뇌로 가는 혈류가 증가합니다. 혈류가 증가하면 집중력이 좋아지고 기억력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노년의 치매 예방을 이야기할 때 걷기가 빠지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걷기가 마음을 안정시킨다는 것입니다. 규칙적으로 걷는 사람들은 우울감이 낮고 스트레스가 덜 쌓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들면 염증 반응도 줄어듭니다. 염증은 노화를 빠르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걷기는 몸과 마음을 동시에 지켜주는 운동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나는 이미 나이가 많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을까?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걷기는 언제 시작해도 몸이 반응하는 운동입니다. 처음에는 10분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천천히 늘려가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내일도 걷고, 그 다음 날도 걷고, 일주일 뒤에도 걷는 것. 이 반복이 10년 뒤에 몸을 만듭니다. 하루 30분 걷기를 1년만 해도 몸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진짜 차이는 5년, 10년이 지나면서 분명해집니다. 먼저 심장이 달라집니다. 규칙적으로 걷는 사람의 심장은 쓸데없이 빠르게 뛰지 않습니다. 심장은 근육입니다. 적당한 자극을 주면 강해지고 사용하지 않으면 약해집니다. 걷기를 꾸준히 하면 심장이 효율적으로 피를 내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활동을 해도 덜 힘듭니다. 혈압도 안정됩니다. 걷기는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어 혈압 상승을 막아줍니다. 10년을 꾸준히 걸은 사람은 고혈압 위험이 낮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은 뇌입니다. 걷는 동안 뇌로 가는 혈류가 증가합니다. 산소 공급이 원활해집니다. 산소가 충분하면 집중력이 유지되고 기억력 저하 속도도 늦어질 수 있습니다. 노년에 걷기를 꾸준히 한 사람은 치매 발생 위험이 낮다는 연구도 많습니다. 이제 폐를 보겠습니다. 걷기를 하면 호흡이 깊어집니다. 얕은 숨이 아니라 폐 전체를 사용하는 숨을 쉬게 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폐 기능 저하 속도가 늦어집니다. 숨이 편해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숨이 편해야 삶도 편해집니다. 근육도 달라집니다. 특히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은 걷기를 통해 유지됩니다. 근육이 유지되면 낙상 위험이 줄어듭니다. 자립생활 기간이 길어집니다. 이 차이는 10년 뒤 분명히 드러납니다. 체중도 안정됩니다. 걷기는 과격하지 않지만 꾸준히 하면 지방 축적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식후 30분 걷기는 혈당 급상승을 막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왕재 박사는 세포 건강을 위해 비타민C를 강조합니다. 걷기로 혈액순환을 돕고 비타민C로 세포를 보호하면 회복 속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은 귤, 오렌지, 키위, 브로콜리, 파프리카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도 중요합니다. 혈관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고등어, 연어, 들기름, 호두에 풍부합니다. 식이섬유는 장 건강을 돕습니다. 장이 건강해야 면역력이 유지됩니다. 현미, 귀리, 고구마, 해조류가 좋은 선택입니다. 이제 일본 장수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하루 종일 운동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속 움직입니다. 집안일을 하고 밭을 돌보고 천천히 걷습니다. 또 하나 특징적인 운동이 발뒤꿈치 들기입니다. 서서 발뒤꿈치를 천천히 올렸다 내립니다. 이 동작을 반복하면 종아리 근육이 자극됩니다. 종아리는 제2의 심장입니다. 혈액을 위로 밀어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이 운동을 매일 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심장 부담이 줄어듭니다. 이 단순한 동작이 노년 건강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제 하루 루틴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가볍게 스트레칭을 합니다. 햇볕을 쬐며 10분 정도 걷습니다. 점심 식사 후 20분 정도 천천히 걷습니다. 저녁에는 과식하지 않고 가벼운 식사로 마무리합니다. 이 단순한 루틴이 10년 뒤를 바꿉니다. 걷기를 꾸준히 하는 사람과 계속 앉아 있는 사람의 차이는 서서히 벌어집니다. 처음에는 미미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커집니다. 장수는 하루에 결정되지 않습니다. 습관이 쌓여 만들어집니다. 오늘 걷지 않은 하루는 작아 보이지만 그 하루가 모이면 1년이 됩니다.
반대로 오늘 걸은 30분도 작아 보이지만 그 30분이 쌓이면 10년이 됩니다. 정성근 박사는 걷기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오래 할 수 있는 운동이라고 말합니다. 무리하지 않아도 되고 돈이 들지 않으며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장수의 비결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반복입니다. 오늘부터 10분이라도 좋습니다. 내일도 걷고 그 다음 날도 걷는 것. 이 반복이 몸을 바꿉니다. 10년 뒤 숨이 편하고 계단을 오를 수 있고 스스로 움직일 수 있다면 그 차이는 분명합니다. 장수는 운이 아니라 습관의 결과입니다. 지금 시작하면 늦지 않습니다. 하루 30분 걷기, 그리고 균형 잡힌 식사. 이 두 가지가 10년 뒤의 몸을 만듭니다.